미국이 창업 비자를 신설하고 스템 전공 박사들에게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평균 30만 명 아래로 급감하면서 각종 방역 지침도 줄지어 해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 2.6% 물가와 4%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 원인의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NBA 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장에서 태권도 공연이 펼쳐져 15,000여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외국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기 위해 창업 비자를 신설하고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박사들에게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창업 비자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고 본인이 10% 지분을 유지하면 연장 가능한 3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받은 후에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템 박사 영주권은 미국과 외국 대학의 스템 전공 박사들에게 쿼터 없이 그린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외국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친이민 정책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지난 4일 222대 210으로 가결된 미국 경쟁법안에는 창업비자 신설과 스템 전공 박사 무제한 영주권 발급이라는 획기적인 친이민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W 창업비자를 신설하게 됩니다. 스타트업 창업비자는 창업하는 주 신청자가 받는 W1 비자와 그 회사에서 일하는 핵심 직원들이 받는 W2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받는 W3 비자로 발급됩니다. W3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서 일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 허용됩니다. W 창업비자는 3년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1년에 2번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2, 3년 후부터는 사업 실적이 좋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신청 18개월 전에 미국 시민으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거나 미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고 외국인인 본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창업회사에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역할을 하며 직접 사업을 해야 합니다. 창업비자 소지자가 연간 125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매출 100만 달러를 2년간 올리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 실적을 올리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스템,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재들에게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스템 전공 박사학위는 미국 대학원은 물론이고 한국 등 외국 대학원에서 받은 박사도 인정됩니다. 스템 전공 박사들에게는 영주권 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먼저 가결한 미국 혁신과 경쟁 강화 법안에는 창업비자와 스템 박사 영주권 제공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재들이 미국 대학서 유학한 후 계속 남아 창업하거나 스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영주권, 나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이 넓게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일주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0만 명 아래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가장 먼저 재유행을 주도했던 일부 주들의 경우 하락세가 더 가파른데요. 뉴저지주는 신규 감염 사례가 95%까지 줄자 그간 강력히 고수해왔던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에 더 적극적인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평균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하루 확진자는 6만 명대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전 수준입니다. 주말인 걸 감안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 1월 초 하루 확진자가 140만 명까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자 한때 세계 최대 확진자를 낸 미국도 이제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방역 지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을 주도했던 뉴저지주는 더 이상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보통 민주당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확산이 시작됐던 뉴저지주는 1월 초만 해도 7일 평균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나왔지만 현재는 3천 명 이하로 95% 줄었습니다. 뉴저지주의 이번 조치는 앞서 역시 민주당 소속인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후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던 학교들도 줄줄이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고 나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사망자 숫자는 아직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7일 평균 사망자는 2,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도 결국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원율과 사망률은 늦게 반영되는 만큼 수주가 지나면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고용 덕분에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 올 연말에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2.6% 물가와 4%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부터 올 한 해 당초보다 한 번 더 늘어난 5번 금리 인상을 단행해 우선 7%까지 급등한 소비자 물가를 팬데믹 직전의 3.9%로 떨어뜨리고 올 연말에는 2.6%로 추가 하락시켜 올 경제 성장률을 4%까지 올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고용이 연말 연시에 오미크론을 일축하고 호성적을 보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3월부터 40년 만에 7% 물가 급등을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근정 성장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연방준비제도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각오로 올 한 해 당초보다 늘어난 5번은 인상하고 돈줄 제기에 박차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2월에 40년 만에 첫 7%까지 급등한 데 이어 이번 주에 나오는 1월에는 7.3%로 더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고용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1월까지 석 달 동안 한 달 평균 51만 개씩 일자리를 늘린 뜨거운 열기를 보이며 오미크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고용보다는 물가 잡기에 올인할 수 있게 돼 예고대로 3월 14일과 15일에 여는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올 한 해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당초 4번보다 한 번 더 늘어난 5번은 올려 올 연말에는 1.25 내지 1.50%로 상향 조정하게 될 것으로 리치먼드 등 지역 연방은행장들과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경제 분석 기관들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다만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는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0.25포인트씩 인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5번 인상할 경우 3월과 5월, 7월과 9월,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연준은 현재 7%까지 급등해 있는 소비자 물가를 우선 팬데믹 직전인 3.9%로 끌어내리고 올 연말에는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2.6%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소비자 물가를 일단 팬데믹 직전에 3.9%까지 끌어내릴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내비쳤습니다. 셋째,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을 올해 4%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0년 마이너스 3.5%로 후퇴했다가 2021년에는 플러스 5.7%로 급반등했고 올해 4%를 달성해 가장 건전하다는 3% 경제 성장으로 복귀시키려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 목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2년간 식습관이 바뀌고 운동량이 감소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제는 당뇨병 환자들의 95%가 제2형 당뇨로 예방이 가능한데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률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민들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당뇨병 사망자 수는 2019년 8만 7천여 명이었던 것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봐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에 17%, 2021년에 15% 늘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제외돼 실제 증가율은 더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3,7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 원인 7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1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5에서 10%에 불과한 반면 노인에게 위험이 높은 제2형 당뇨병은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형 당뇨병은 예방이 가능한데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당뇨협회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3분의 2가 심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당뇨병 사망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팬데믹 기간 식습관이 바뀌고 운동량이 줄어들며 체중 증가를 야기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임상진료위원회는 미국의 당뇨병은 단순히 의료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식품과 주거, 상업, 교통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제2형 당뇨병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 식단 조절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약물 치료 없이 완치도 가능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NBA 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장에서 태권도 공연이 펼쳐져 15,000여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버지니아 스털링 소재 한인 최승민 관장이 주도한 NBA 태권도 공연단은 프로농구 경기 하프타임에 숙련된 기술과 단합된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줘 15,000여 관중들로부터 환호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숙련된 고난도 기술과 단합된 일사불란한 동작을 가미한 종합예술로 공연되고 있어 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높은 프로농구 경기의 하프타임 쇼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연돼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고 있어 태권도의 진수를 널리 알리며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스털링에서 MBA, 즉 마샬 아츠 블랙벨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최승민 관장은 초청받기 어려운 NBA 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즈 팀의 경기 하프타임 쇼에서 태권도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한 NBA 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즈와 피닉스 선의 경기에서 하프타임 쇼로 NBA 시범단 30여 명이 태권도의 멋진 공연을 선보여 15,000여 군중의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NBA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 기본 동작을 뮤직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시연하고 연속 격파와 공중 격파 등 고난도의 태권도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NBA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유튜브 채널인 NBA 마제스트를 통해 라이브로 중계했습니다. NBA 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즈 팀의 공연 관계자들은 2021에서 2022 시즌 현재까지 최고의 하프타임 쇼팀으로 선정하며 남은 16경기 쇼팀의 공연에 따라 최고의 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BA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있는 최승민 관장과 하동환 사범은 미국과 전 세계의 태권도의 단합된 팀워크와 태권도 정신을 모든 연령대가 심신수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무도라는 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태권도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며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과 태권도를 함께하기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NBA 마샤라츠 블랙벨트 아카데미의 태권도 시범단은 10월 1일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대대적인 한국 문화 소개와 인류의 평화, 가족의 화합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